안녕하세요. 양천구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찍다가 오랜만 같네요. 자, 오늘 수업도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지금 어느덧 아마 이 수업이 19차시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반 이게 온라인 수업이 중간에 1학기에서 2학기 시간표로 바뀌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연장도 되고 막 이렇게 등교 일정이 바뀌면서 좀 반마다 아마 수업 차시별 차이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쌤이 수업하는 반만 해도 어떤 반은 온라인 수업이 중간고사 전에 17차시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반은 20차시 아마 1학년 전반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험기간 막바지에 이르러서 진도도 다 나가고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이 수업 차시는 필요하면 듣고요. 내가 수업이 해당되면 듣고 혹은 내가 수업 차시가 끝났더라도 내가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 풀이를 보고 싶다고 하면 보고 이렇게 수업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오늘 선생님이 할 거는요. 우리가 이제 변화와 다양성에서 생물 다양성과 유지 단원을 했잖아요. 아마 오태근 선생님과 구민정 선생님 열심히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도 다 잘 들었을 텐데 거기 있는 교과서 228에서 229쪽에 중단원 평가 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단원, 중단원 풀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금 이게 그림이 뚜렷하게 안 나오는데 그 교과서에 있는 그림 중에 그 베스, 외래종으로 우리가 이 생태계가 약간 파괴됐던 그 다음에 가시박 이런 애들이 지금 너무 자기들만 자라서 생태계를 오히려 시켜요. 그런 애들인데 뭐 알아둬야 될 게 반드시 외래종 유입이 반드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건 아니라는 점. 그 외래종이 어떻게 원래 있던 토착종 고유한 이런 토종 생물들과 잘 이루면 오히려 생물 다양성이 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는 알아두되 얘네는 이제 감소시키는 예시였지만 그런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중단원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2단원 마무리 해봅시다. 이번에는 사실 막 그렇게 앞에 있는 산화론이랑 중화반응처럼 약간 풀이할 건 없어서 빠르게 읽고 그냥 빠르게 우리가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화석을 이용하여 알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고르시온 우리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 뭔가요?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과거 생물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과거 생물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이 색깔 잘 안 보이면 다른 색깔로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과거 생물의 서식 환경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었죠. 우리가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서식 환경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석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우리 생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왔는지 진화 정보? 우리 진화 과정이라고 할게요. 진화 과정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죠. 지층의 생성 순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혹은 다섯 번째, 지층 생성 당시의 환경이죠. 생경 당시의 환경 요런 애들을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생물의 진화 과정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층의 생성수 화석이 이렇게 쌓이고 위에 하다 보니까 지층의 생성 순서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에 대해서인데 암석의 생성 원인까지는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없겠죠. 이런 거는 따로 우리가 있는 지질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그림은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해서 AD에 해당하는 각 지질시대 이름을 쓰고 오래된 순서대로 나열하셨는데 이거 너무 쉽다.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A가 뭐예요?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우리 기억나나요?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길이가 짧아져서 그러면 가장 긴 시간 얘는 뭐예요? 그렇죠. 선캄브리아 시기죠. 선캄브리아.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B 그 다음 긴 거는 고생대. C는요? 그 다음이니까 중생대. 그 다음에 D는요? 제일 최근이자 제일 길이가 짧은 거 신생대니까 오래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A, B, C, D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이거 여러분이 먼저 풀고 나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자, 그래서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데 이게 그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요. 얘네 정도는 우리가 외워두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여기 있는 가나다라마 바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자라는 거. 자, 가 뭐예요? 가. 가는 삼엽충이죠. 그 휴대폰 갤럭시 혹은 삼성만 쓰는 사람을 우리가 맞나요? 삼엽충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애플만 쓰는 그 애들 앱등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선생님은 앱등이에요. 자, 나는 뭐예요? 이렇게 귀엽게 꼬불꼬불 말린 거. 얘가 암모나이트죠.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다는 뭐예요? 책 안 보이면 교과서 그림을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얘는 화폐석이죠. 화폐석. 그 다음에 라는 뭔가요? 라는 공룡 모양으로 이렇게 있죠. 공룡이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니까 교과서 그림 같이 볼게요. 마는 뭔가요? 마는 매머드. 매머드 엄청 크죠. 그 다음에 바는 방추충. 이렇게 이름하고 얘를 외울 뿐만 아니라 얘네가 어느 시대고 혹은 바다랑 육지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육지 생물 자체가 출현한 것 자체가 언제예요? 육지 생물이 출현한 게. 그렇죠. 고생대 중기가 지나고 나야부터 나오니까 이 우리가 여기서 육지인데 그럼 삼엽충은 무슨 시대 어디예요? 얘는 고생대에서 바다에서 살았던 애가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는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죠. 근데 얘도 중생대 생각보다 우리가 육지 생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화폐석은 어디서 발생되나요? 얘는 신생대 바다. 그 다음에 공룡은요. 공룡 중생대 아주 번성했던 파충류죠. 그래서 얘는 중생대 육지. 그 다음에 매머드는요. 매머드 저 커다란 거 신생대 육지. 그 다음에 방추충은요. 방추충도 고생대죠. 고생대 바다. 요렇게 세트로 외워두고 나면 그 다음 문제 풀 수 있겠죠. 고생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을 고르세요. 고생대에 번성했던 거 누구예요? 가, 삼엽충, 그 다음에 방추충 끝이죠. 그 다음에 가바를 육지와 바다에 서식했던 거는 선생님 여기 다 구분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는 분명히 고생대 바다인데 왜 육지에서 발견되냐? 왜 육지에서 발견되나요? 그냥 지층이 바다에서 어떻게 수면 위로 융기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계속 바다에 영원히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추측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어느 지질시대 환경을 복원한 건데 얘 매머드죠. 실제로 보면 엄청 귀여울 것 같은데 사실 매머드 여러분 아이스 에이지라는 영화 알아요? 이것도 선생님의 라떼는 시절의 영화인가요? 아이스 에이지란 영화에 되게 매머드가 귀엽게 나오는데 매머드예요. 중요한 거는 이 매머드가 번성했던 시대는 언제다? 방금 우리 화석에서도 사실 했었죠. 신생대다. 그래서 이 지질시대의 특징을 다음 요소를 포함하여 설명하라고 했죠. 이 신생대의 기후는 어땠어요? 신생대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그래서 설명하면 이 신생대 기후는 처음에는 온난했는데 신생대 말기가 되고 나면 중기 이후에는 후기에는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빙하기와 간빙기. 그래서 빙하기도 나타나고 빙하기와 간빙기가 번갈아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때의 수륙 분포는 대륙이 이동하고 하면서 수륙 분포가 현재와 유사해진 게 신생대죠. 그 다음에 생물종은 어떻게 됐어요? 포유류가 번성하면서 더욱더 다양한 생물종으로 우리가 진화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는 좀 쉽죠. 그래서 거의 자료 해석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은 지질시대의 해양생물과 육상식물의 수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그냥 이거 보면은 자 A시대 뭐예요? 해양생물만 있었고 육상생물이 점점 출현하기 시작하는 이 시대가 바로 고생대. 그 다음에 육상식물이 점점 늘어나고 중간에 해양생물이 한번 쫙 급격한 수를 감소했다가 종이 늘어나는 이때가 준생대. 그래서 이때 오테크 선생님이 이렇게 생물종의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C는요. 신생대. 요렇게 우리가 나누고 나서요. 자, A시대 말에 해양생물이 가장 많이 멸종하였다. A시대 말에 지금 보면 해양생물이 가장 많이 멸종하였다. 보이죠? 그냥 이거는 자료 해석이죠.
니은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비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종이 골고루 분포해야 되니까 어디예요? 당연히 B시대 말이 아니니까 C시대가 둘 다 육상생물과일 수도 높고 해양생물도 높고 육상생물도 높으니까 B시대가 아니라 C시대 말이다. 해양생물은 육상생물보다 지질시대를 구분하는데 더 유용하다. 왜일까요? 육상생물은 좀 그래프가 물론 증가해서 완만한데 해양생물 같은 경우에 급격히 떨어졌다가 기울기가 급격히 뭔가 생물의 수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물의 변화가 뚜렷하게 생물 종의 수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데 더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다음 단어를 사용하여 다윈의 진화론에서 제시한 생물의 진화 원리, 즉 다윈의 진화론을 알고 있냐라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 설명할까요? 자, 생물의 변이가 다양한 자손이 서식지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뭐가 일어나나요? 많다 보니까 다양하게 변이가 일어나 다양한 다양한 그 유전자를 가진 변이가 일어나면 개체 수가 많아져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번식시키는 게 자연 선택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안 써도 괜찮겠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책에 있으니까 혹시 애매한데 싶으면 반드시 교과서에 있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텍스트 설명 꼭 줄금해서 익혀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그렇죠. 자,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 차이를 변이라고 한다. 변이의 정의죠. 같은 종에서 일어나는 같은 종 안에서 일어나는 형질 차이를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이는 왜 나타나나요? 그렇지,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같은 변이라도 환경이 다르면 자연 선택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거 예시가 반드시 예를 들어서 변이가 무조건 환경 선택에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각각의 환경에서 어떤 변이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선택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로 그 남모양 적혈구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인한테는 그게 있으면 빈혈도 자주 오고 되게 안 좋아요. 그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원래 헤모글로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혈구 모양이 이렇게 원반형이어야 되는데 남모양으로 찌그러진 우리 이거 삼투 할 때도 배웠죠. 이런 애들은 당연히 뭔가 산소 운반도 안 좋고 이런데 고산 지대에는 오히려 이게 유리하대요. 적은 산소로도 뭔가 살아남을 수 있고 빈혈이 오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변이라도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도 되게 환경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자연 선택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둘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같은 종에 속하는 달팽이의 다양한 껍데기. 컬러가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교과서 보면 되게 다양한 색과 무늬가 있죠. 사실 선생님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교과서를 봐도 다 비슷한데 일단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건데 이제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정이가 달팽이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양한 가득은 개체들의 유전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야. 성준이는 유전자 구성이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도 멸종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데 옳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뭐예요? 유전자 구성이 다양을 하면 다양한 변이들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개체들이 될 때는 당연히 유전자 구성이 다양하면 틀린 부분을 믿을 거라고 했으니까 환경 변화이라서 멸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 라고 고쳐야겠죠. 다양한 애들이 어때요? 내가 어떤 다양한 환경 변화에 뭐가 유리할지 모르니까 오히려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이거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9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얘는 어때요? 맞는 말이죠. 우수한 품종을 작물로 대규모로 재배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한 종에서 여러 가지 변이 중에서 하나 우수한 것만 골라서 대량으로 하나의 종만 한 가지 종류의 그 변이가 일어난 그 개체만 다양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겠죠. 하나만 키우는 거죠. 하나만.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때요? 약간 당연히 우수한 거를 좀 대량 생산해서 우리가 일단은 유리할 수도 있지만 어떤 병이나 취약하고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나나요? 배웠었죠. 그 다음에 한 지역에 여러 종의 생물이 고른 비율로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 이건 어때요? 종 다양성의 정의죠. 여러 종이 고르게 많이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우리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나요? 한 생태계 안에서 어떤 몇 종이 있느냐는 바로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라
종다양성이죠. 종다양성.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생태계 다양성은 여러 생태계가 있느냐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자, 종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외래종을 들여온다. 자, 우리나라만 해도 종 다양성 외래종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박살났죠. 물론 무조건 외래종이 들어왔다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종 다양성이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외래종이 원래 있던 토착 고유종 걔네들을 파괴시키면서 대량으로 번식하면서 이렇게 먹이 사슬을 되게 위협하면은 생물 다양성이 오히려 감소하겠죠.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쌤이 동그라미 준 그래서 얘는 종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은 아니죠.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래종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는 종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얘네가 되게 잘 살잖아요. 아주 폭군이죠. 폭군. 여포죠. 여포. 자, 그 다음에 니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체결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무분별한 우리가 종 다양성이나 생태계 다양성, 생물 다양성을 여러 가지로 감소시키는 원인 중에 포획, 남획이나 여러 가지 인간에 의한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국제협약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체결해서 지키고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한다. 너무 옳은 말, 맞는 말, 바른 말이죠. 사회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우리는 함께 생존하고 공존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지금 중간고사 전까지 이렇게 3단원을 해봤는데 3단원이 공부하는 팁은 아니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겠지만 그 1단원이 있는 파트랑 중단원 1단원, 4단원과 중하반응이 있는 파트랑 이렇게 우리가 지질시대와 혹은 이렇게 생물의 다양성을 배운 단원이 좀 달라요. 알겠지만 이제 1단원은 화학이 거의 화학이죠. 완전히 화학이고 2단원은 이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이 약간 좀 혼합되어 있는 구조인데 공부 방식이 둘 다 분명히 물론 교과서 위주로 꼼꼼히 일단 내용을 이해하고 개념을 숙지하는 것도 맞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내가 탐구 과목을 조금 이렇게 공부할 때의 팁은 이 내용 개념적인 거와 문제의 차이가 달라지는 게 화학이랑 물리 같은 파트예요. 그래서 중단원 같은 경우는 꼭 복습하고 나서 너무 어렵다고 팽개쳐 두지 말고 어려워도 계속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로서 익히고 내가 문제로 공부한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좋고 그 다음에 물론 그러면 지구가 여기 뒤에 파트는 선생님 문제 안 풀어도 되나? 그건 아니죠. 여기는 오히려 개념의 양이 많고 암기할 파트가 많잖아요. 반드시 여러 번 읽고 혹은 헷갈리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주면서 또 공부하는 그런 노력이 다 필요해요. 사실 공부가 쉽지 않고 과학만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제 어느덧 1학년 2학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꼭 첫 시험을 좀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You can do it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밝은 얼굴로 중간고사 치고 즐거운 추석 맞이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안 띄었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